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삶의 기준, 등대가 되는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 본인의 자아, 본인의 자존감을 죽이는 건 바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하는 원인, 문제는 바로 본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존감을 죽이는 타인의 시선, 본인이 의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 문제는 당연히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장을 죽이는 것은 바로 본인의 두려움이다. 본인의 두려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열정을 죽이는 건 본인의 게으름이다. 정말 뭐 하기 싫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정말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떤 고통이 수반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고 할 텐데, 또는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뭐 결과, 열정이 안 일어나요. 이 뭐 정말 불처럼 처음에 군부를 때우는 불은 힘들게 피우지만 나중에 불이 정말 장작이 탈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화력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 열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게으름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인내심을 죽이는 것은 본인의 조급함이다. 뭐 이게 예가 될지는 몰라도 뭐 찜질방에 뜨거운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 또 이제 뭐 모래시계 엎어놓고 좀 있는데 글쎄요, 저도 이렇게 좀 잘 참는 편이에요. 잘 좀 뜨거워도 좀 인내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어진 고통이다,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걸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기도 해보기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인내심을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본인의 선택 조급함이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능성을 죽이는 것은 본인의 조급함, 의심, 의심이다. 가능성. 이거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되는데, 이게 될까 말까 이제 왔다 갔다 마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의심 때문이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내 꿈을 죽이는 것은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이다. 내 꿈.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 우주를 간다든지 어떤 그 본인만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내 꿈을 망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회를 죽이는 것은 본인의 망설임이다. 이걸 잡아야 할지, 이걸 가서 빨리 선택을 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은 그 기회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이걸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기를 원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또를 안 산다는 거예요. 뭘 사야 뭐 1등이 되든 꼴찌가 되든 꽝이 되든 뭐 결과가 나올 텐데 기도만 냅다 하고 로또 되게 해주세요. 문제는 뭐야? 안 산다는 거예요, 로또를. 자, 그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끈기를 죽이는 것은 본인의 포기이다. 본인이 포기하면 내가 지켜야 되고 버텨야 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끈기가 필요할 때
본인이 포기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9번째, 성공을 죽이는 것은 본인의 핑계이다. 성공. 아니, 성공하는 사람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이 짧아요. 그런데 꼭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 얘기가 참 장황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아, 실수. 내가 실패했구나. 인정. 바로 어떻게 해요? 핑계 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성공했을 때, 그때, 이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죽이는 것은 바로 본인의 핑계이다. 자, 10번째입니다. 행복을 죽이는 것은 바로 본인이 타인을 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 평가를 스스로 본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할 수가 없는.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왔을 땐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가정을 그리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은 불행하다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자기보다 자꾸 나은 사람들, 자기가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가 불행하다 하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도 겪었고 주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등대 같은 기준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9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스태미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오늘은 남성의 정자수를 늘리는데 도움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늘, 그리고 세 번째 굴,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자수가 감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흡연, 음주, 그리고 이제 과식, 많이 먹어서 생활 습관에서 이렇게 비롯된 결국은 이제 배, 어, 저도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는데 비만, 복부 비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MI가 높아지면 정액의 양 그리고 정자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남성은요, 무정자증을 앓고 있는 게 아니면 정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재생산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자수를 늘리는 데는 필요한 음식 5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몸에 좋은 그런 음식 5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남성들은 정력에 좋다 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미용에 좋다 하면 뭐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각종의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뭐 정자 수가 많다는 게 뭐 정력이 좋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그만큼 건강하다는 겁니다. 남성이 정자수가 많고 끊임없이 좋은 스태미너를 유지하는 게 바로 정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정력이라는 걸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섹스 쪽으로 이렇게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활기차고 스태미너가 넘치는 게 바로 그게 정력이고 정자수가 왕성하다는 건 그만큼 남성성을 가지고 열심히 또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음식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 자, 호두는 정자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셀레늄이 풍부한 그런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성 생식기, 전립선을 또 강화를
돕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거의 다 전립선에 대한 남성들의 고통,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대한 부분에도 셀레늄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비타민 E와 결합해서 강력한 뭐 항산화 작용으로 정자 손상을 막아주는 이런 기능 역할도 합니다. 호두는 이뇨 작용을 돕고 남성의 정기를 강화해주는 장수에도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미쳐지고 있습니다. 호두가 이렇게 막 깨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먹을 때는 뭐 고소하게 때로는 술안주로도 이렇게 많이 드시곤 합니다. 자, 호두가 가장 첫 번째 음식으로 뽑혔습니다. 두 번째, 마늘. 저도 이렇게 뭐 고기를 먹는다 이럴 때는 마늘을 이제 익혀서 구워서 이렇게 마늘을 참 많이 먹어요. 어떨 때는 뭐 고기보다도 더 많이 마늘을 섭취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늘에는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어 정자를 보호하고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음식이다. 자, 그리고 마늘의 이제 대표적인 성분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압과 함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이 또 들어가 있네요. 자,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알리티아민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피로회복에도 뛰어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자, 그래서 알리신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알리신이 교감 자극, 신경을 자극해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성기능이 정진하고 정자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굴. 자, 굴 속의 아연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특히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효소인 아로마 마타제의 작용을 억제한다. 예, 그래서 아연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굴이고 그 다음에 장어, 게, 콩, 깨, 호박씨 등에도 들어있다. 아연은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다. 자, 그래서 굴을 먹을 때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삶은 이제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 굴은 하루에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3개에서 5개 정도만 섭취해도 하루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자, 저도 이제 막 개인적으로 굴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이 굴은요, 이 마라톤 선수들이 진짜 저희가 먹고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굴입니다. 그거는 이제 심폐 기능, 그리고 이제 피로 회복, 그 다음에 심장에 대한 그 역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는 결국은 스태미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도 굴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접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 바나나 속에는 남성 생식기 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블로멜린이라는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브로멜린을 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소화도 도와주면서 항염증 작용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나에는 신체 전반적인 에너지를 증가하는 칼륨과 리포플라민도 들어있어 정자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부추입니다. 부추. 자, 특히 부추는 뭐 저도 이렇게 제첩국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돼지국밥을 먹을 때 부추를 좀 많이 넣기도 하죠. 자, 그런데 부추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무엇보다도 정력에 좋아 성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화해, 음경의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음경에 혈액이 풍부하면 정자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오늘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정자수를 늘리는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이 5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먹던 가장 이렇게 즐겨 먹던 게 이렇게 나와서 참으로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정자수를 늘리고 정력을 강화시키는 거는 다른 것보다 남성성을 가지고 스태미너 강화, 그게 결국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더 즐겨 챙겨 드시면 그만큼 정자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젊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책상에 앉아서 뭐 공부든 직장 생활이든 오래 전자파를 보고 하는데 정자수 감소 또는 무정자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음식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9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치액 예방법 8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뭐 치액은요, 중년기에 들어오면 누구나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3명 중에 2명은 이 치액 항문의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죠. 뭐 저 역시도 이런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액도 이제 20대, 30대들에게도 이 항문에 대한 문제가 발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로 40대, 50대가 이제 21.2%, 21.6%, 50대가 조금 더 많고요. 하지만 20대, 30대도 11.7%, 30대는 17.9%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항문질환법 예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가운 바닥이나 딱딱한 의자에 앉지 않기. 좀 따뜻한 자리, 그리고 뭐 너무 딱딱한 것보다 쿠션이 좀 있는 의자에 앉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게 참 때로는 우리가 쾌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변을 할 때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어, 넘지 않게 앉아서 배변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 너무 뭐 보니까 배변이 잘 안 돼서 뭐 20분, 30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5분 이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 먹는 거를 잘 챙겨서 섭취하기. 식이섬유. 그리고 네 번째, 욕조에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편안한 자세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담그기. 욕조가 있는 집은 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욕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을 좀 받아서 그 부분이라도 좀 따뜻히 해주는 방법. 그 얘기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5번째. 비데가 있으면 좀 좋죠. 아무래도 항문도 비데, 그리고 물 청소가 중요한데, 배변 후에 비데나 이렇게 물 청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말려주는 부분이 치액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변비를 생기지 않게 이렇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맵거나 짠 음식을 좀 먹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배변이 뭐 묽거나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게 잦을 수 있으니까 이걸 예방을 해주자 하는 얘기고요. 8번째, 장시간 뭐 사무실에서 일을 근무하다 보면 오랜 시간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 1시간이든 아니면 뭐 시간을 정해서 중간중간 자주 일어서서 휴식 시간을 좀 갖고 좀 서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액은 정도에 따라서 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최소 1, 2단계에서는 배변 습관만 이렇게 좀 교정을 하고 기본 약물을 치료를 한다면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3, 4단계가 되면 치액 조직이 이제 고착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저의 경우도 이렇게 3, 4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치액이 항문 이래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은 뭐 최소한 한 4단계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수술을 치료를 통해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치액을 예방하려면 가장 큰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변을 5분 이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는 이런 습관 방법은 정말 가장 힘든 치료가 힘든 부분이니까 빨리 배변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채라든지 과일, 식이섬유 종류를 이렇게 좀 섭취도 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 운동이라는 게 이게 힘주기잖아요. 항문에 힘줘서 앉아서 이렇게 쪼기 이런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문 조기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에 엉덩이를 담그는 자욕, 자욕도 효과적입니다. 자욕으로 치액 자체는 뭐 치료는 할 수는 없지만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이렇게 원활하게 도와줘서 그래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뭐 욕조가 있으면 몸 전체에 들어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몸을 담글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항문 주위라도 좀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자욕을 해준다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요. 때로는 뭐 부끄럽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성들은 더더욱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예방. 항상 이거 당하고 난 다음에 느껴져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예방하는 8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고 예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9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주에서 볼 수 있는 민간요법 중에 어떤 요법들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음식을 통한 양파의 민간요법 4가지, 4가지, 총 8가지인데 우선 4가지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일종의 생활 속의 지혜이고 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급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벌레에 물렸을 때, 뭐 집에서 우리가 하는 뭐 벌레는 모기, 그리고 저도 이제 아파트에 보면 조그마한 파리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조그만 그런 벌레들이 있는데 그 벌레들이 물고 나오면 따끔따끔하고 좀 그런 걸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요즘 뭐 계절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벌레가 있고 모기가 아직 있으니까 참으로 신경도 쓰이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저도 예전에 벌에 한번 쏘였는데 진짜 혼났습니다. 혼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벌에 쏘였을 경우에도 그 부위가 빨갛게 이렇게 부어오르고 이렇게 보면은 막 따갑고 간지럽고 막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즉시 찬물로 씻어내고 양파를 데워 보면 좋다 하는 이런 민간요법입니다. 양파즙이 증발하면서 피부에 남아있는 독을 뺄 뿐 아니라 부기도 훨씬 빨리 가라앉아진답니다.
자, 그리고 효과도 몇 분 안에 벌에 쏘였다면 양파보다 바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기에는 뭐 양파보다도 나은 건 아마 없을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글쎄요, 뭐 벌에 쏘였을 때 옛날에는 뭐 간장, 된장, 뭐 저도 할머니 때 막 그런 건 있는데 훨씬 더 양파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병원이 있을 때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면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긴급할 때 응급조치로 민간요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귀가 아플 때. 귀가 아플 때 있죠. 아우, 한 번씩은 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봤던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귀가 아플 때, 정말 이거 뭐, 여러 가지 막 두통도 같이 오고 막, 온 신경이 뭐, 여기 다 가는 부분을 저도 느껴봤는데, 이럴 때, 양파 조각을, 귀에 이렇게 좀 넣게 되면 놀랍게도 통증이 이렇게 좀, 사라지는 그런 인간요법이 있다. 귀 안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이다. 뭐, 제가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이빨하고 귀는, 뭐, 눈도 마찬가지니까 밤에 아파요, 밤에. 그래서 이런 뭐 방법 정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시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는 이걸 뭐 어, 어머니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뭐 그래 머리에 열이 있냐 뭐 이런 정도 수건을 얹고 이런 방법이지 저도 이렇게 민간요법을 취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뭐 밤에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급할 때는 한번 해보는 것도 민간요법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뭐 이거 다 우리가 공감하고 겪었던,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눈에 뭐가 들어갔다 이러면 우리가 막 각막을 막 비비잖아. 이게 제일 안 좋대요. 안과에 가보니까, 이게 무조건 비비는 거, 이거 렌즈, 말 그대로 렌즈잖아. 이걸 막 비비고 얹대는 게 그게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물로 이렇게 좀 씻어내는 방법. 요즘은 뭐, 안약이라고 그러죠. 저 약이 있는데, 그런 방법.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면 양파를 눈을 감고 이제 뭐 컵처럼 얹어 놓는 이런 방법. 바로 눈물이 나와서 이 이물질이 즉시 한 방에 흘려 보내준다. 이게 왜 양파가 이렇게 보면 뭐예요? 아주 매워요. 맵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양파를 올려놨을 때 눈물이 매우니까 나오면 그 이물질도 같이 나온다. 이게 민간요법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칼,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뭐 칼이나 가위나 이렇게 베어졌을 때, 그럴 때 뭐, 어, 이럴 때 양파가, 역할을, 민간요법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밴드, 그리고 이 손은 확 쥐고 이제 뭐 팔지면 가지고 누르고 있어도 엄청 오래 가지 않는 지혈이 당장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데일밴드를 바로 붙이기보다는 뭐 지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데 그 지혈에도 양파를 상처 부위에 대고 있으면 지혈뿐만 아니라 소독을 해주는 민간의 효과 그리고 뭐 염증도 예방을 해준다. 더더욱 한 거는 상처가 양파를 대고 있으면 훨씬 그 상처 부위도 치유가 빠르다 하는 그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네 가지 집에서 뭐 양파 이렇게 먹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 급한 상황일 때는 양파를 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치유를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그죠? 어, 오늘 양파가 정말 여러모로 먹을 수도 귀하지만 이런 민간요법으로 활용되는 걸 보면서 참으로 귀한 식품이구나 음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0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민간요법, 양파를 이용해서, 뭐, 급한 상황에서는, 어, 우리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네 가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한참 자랄 때, 그리고 뭐, 지금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처에 뭐 흉터를 입는다든지 흉터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좀 작지만 그동안 뭐 저도 이렇게 몸에 흉터가 좀 아직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적에 그 흉터도 지금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수술로 인해서 자국이 뭐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 흉터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뭐 대처할 때 양파가 그 민간요법으로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걸 다시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고로 얻는 흉터이든 뭐 수술 이후에 흉터이든 간에 대부분 어, 몸에 흉터 자국이 남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흉터에도 양파를 잘라서 그런 접을 사용하면 상처에 이렇게 변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천조각에다가 양파즙을 이렇게 적신 후에 그 상처, 흉터 부위를 이렇게 대어주면 확실히 다른 그런 회복 음, 부분도 느껴진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하루에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빠른 이런 복원,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파즙을 이용해서 빠른 복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염증입니다. 어제 뭐 귀의 염증이나 이런 부분 아픈 부위에도 효과가 있었는데 피부에 염증이 있다면 우유에다가 빵 그리고 몇 조각 양파를 넣어서 연고처럼 이렇게 될 때까지 끓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염증 생겨 부위를 좀 이렇게 빨리 여기도 완화를 시켜주고 어, 연고 형태로 이렇게 좀 발라서 해주면 염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뭐 급한 상황은 병원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무런 어떤 조치가 어려울 때 염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양파를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햇볕에 탔을 때 이건 뭐 여름철에 우리가 바닷가를 갔다든지 예전에는 뭐 경험이 없을 때는 그냥 위에 하의만 입고 상체는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덩어리에 막 껍데기가 막 벗겨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물론 뭐 반팔 티셔츠 정도는 입고 바닷물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햇볕에 원치 않게 많이 햇볕에 탔을 때 피부 이 전체가 벌겋고 나중에는 이제 시꺼멓고 물집도 생길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자 이럴 때 양파 한 조각을 해당 부위에 그 이제 햇볕에 탄 부위에 좀 대고 있고 그래서 계란 흰자를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를 빨리 보호하는 동시에 양파의 영양분을 녹여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 양파를 활용하고 계란의 흰자를 활용하게 되면 그 피부가 빨리 좋아지는 완화되는 그를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간요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그 변화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예요. 이제 환절기를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래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워요. 자, 이럴 때 감기 계절, 감기, 독감 이럴 때도 만약에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이럴 때는 양파를 이렇게 몇 조각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양파를 드시게 되면 그 반응의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보면 주로 생강차를 이렇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양파차가 감기 독감에도 몇 조각을 먹으면 어, 그 민간요법으로도 도움이 된다. 뭐 급할 때는 생것으로 양파 생것을 이렇게 먹는 것도 어, 도움이 되지만 끓여서 이렇게 차 형태로 먹으면 훨씬 훨씬 어, 민간요법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생강차, 뭐 집에서 저도 우엉차, 뭐 이런 종류의 차들을 먹긴 합니다만, 그건 손도 좀 많이 가고 비용이 아무래도 비싸요. 거기에 비한다면 양파가 쉽게 구입도 가능하고 가격도 정말 이렇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그런데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폭넓게 와닿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양파를 이용한 꿀팁 민간요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